근데 참 재밌어요. 나는 저도 나 스스로의 나지만 여러분도 각각 개인의 부부가 오더라도 아내도 자기 스스로의 나고 그 다음에 남편도 자기 스스로의 나거든요. 나는 그냥 나 자신일 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요 내가 살아가면서 뭘 실현을 해가면서 가면 자아 실현을 추구를 하게 되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자, 그러다 보니까 뭘 따지게 되냐면 삶과 인생을 따져요. 나를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과 인생이에요. 즉 한마디로 해서 인생은 이력서와 같은 거예요. 경험이죠. 경험과 지식이에요. 기억에 있는 경험과 지식이 바로 내 인생이에요. 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뭘 만듭니까? 이 전체를 종합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게 이 감정이에요. 요게 삶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사람들은 이 삶과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내 자신이거든요. 즉 나의 인생이고 나의 삶이에요. 자, 여기에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자아 실현을 해나가다 보니까 타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타인과 연결. 내 경험에는 내 이력서에는 타인과 연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예를 들어서 타인과 연결될 때 가장 가까운 타인은 누굴까요? 배우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배우자가 있을 거고 늘 함께 살고 늘 뭐 주말 부부로 살았던 아니면 원거리로 살았던 뭘 했든 어쨌든 배우자가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어요? 자녀가 있을 거고 부모님도 계실 거고 형제 자매도 있고 다 인간관계거든요. 타인과 연결하는 우리는 이거를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삶과 인생을 살아가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나의 삶과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문제가 딱 발생을 했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거 누구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건 내 문제예요. 타인들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한테 이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 이 문제를 이 타인들한테 해결해달라고 그래요. 자꾸 해결해달라고. 여기서 해결이 될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거와 연결이 돼서 발생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고. 그런데 자꾸 내 인생을 타인들한테 의존하려고 들어요. 이게 의존이거든요. 의존. 타인들은 내 인생에 왈가왈부를 못해요. 왜? 이 이력서, 나와 같은 경험, 나와 같은 기억을 하는 타인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여기 한번 봐봐요. 배우자가 나와 같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와 같은 기억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배우자도 아니고요. 자녀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가족도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이거를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나 이외에는 타인은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타인이 해줄 거라고 생각해. 하다못해 누구까지 찾아갑니까? 상담사한테까지 갑니다. 이 사람은 더더욱 내 기억하고는 완전 딴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내 문제를, 내 인생을 해결해 준다? 착각하지 마세요. 결국은 나에게 삶과 인생은 나의 삶과 인생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어. 그래서 불행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거 내 문제거든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면 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이걸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자가치료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감정들이 왜 발생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발생됐는지. 그래서 내 삶과 인생을 보는 뭘 가져야 되냐면 이 눈을 가져야 돼요. 눈. 이 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내 실제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나의 삶과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이게 없게 되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 내 기억 속에서 함께 경험했던 이 타인에게 계속 내 문제를 의논을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결점을 주냐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100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지. 왜? 내 문제거든요.
내 인생이고. 근데 이거를 자꾸 내 눈이 없으니 눈 가리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누가 이끌어줄 건데요? 자기들도 지금 이 배우자도 이 아이들도 내 부모님도 다 각자 자기의 삶과 인생을 살기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들 삶 돌아볼 수 있고 여러분들 삶을 챙겨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죽는 날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나는 오로지 나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삶과 인생을 타인과 함께 연결을 해서 경험을 해가고 감정을 만들어가면서 나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것 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 이 보는 눈이 없으면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왔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어떤 문제가 나한테 지금 현재 발생이 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를 전혀 생각을 못해요. 왜? 이 눈은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군가가 저한테로 보내왔더라고요. 카페에다 글을 올렸는데 마음의 눈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 사람이 표현을 했냐면 제가 올려놨어요. 마음교육은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교육이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러다 보니까 맞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말을 썼을까? 굉장히 고마워요. 남자분이 보내온 건데 이 마음의 눈을 내가 이 마음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체 치료 과정 하라는 거를 처음엔 무지하게 반발이 심했어요. 그리고 엄청 따지고 흑백 논리 아니냐부터 장난 안 했어요. 배우면서도. 그런데 마음 교육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느껴지고 내가 어딘가에 적용을 하고 이렇게 가면서 보다 보니 아 이게 마음의 눈이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깨달았대요.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만들어 갈 거래요. 그러면서 메일이 왔어요. 근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마음의 눈이라는 걸 딱 갖게 되면은 자 일단 내한테서 이 내가 여자든 남자든 일단은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여자는 여자의 나일 거고 남자는 남자의 나잖아요. 그러면 여자로서 나야. 그 다음에 남자로서 나를 살아왔을 거라고요. 그런 거를.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이 마음의 눈, 즉 내가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딱 보고 나니까 내 상처가 또는 내 스트레스가 내가 살아왔던 날들이 과연 잘못됐느냐? 잘못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까? 왜 발생이 됐느냐? 아주 간단해요. 눈 멀어가지고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왔대요.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은 굉장히 좋은 곳으로 왔을 거고 운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눈 감고 가면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가다가 난관에 봉착했던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나니까 그러면 난관에 봉착이 됐으면 어딘가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데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전환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눈이 없으면. 그제서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그걸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래요. 자기가. 그걸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교육을 진짜 제대로 선생님이 원했던 방향으로 정말 너무 고맙게도. 그런데 그분은 이름도 몰라요, 제가. 그분이 뭐 하는 분인지 나이도 잘 몰라요. 근데 이메일이 왔어. 한참 찾아봐야 돼, 한참.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을 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나의 삶과 인생에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나의 삶과 인생이고 나쁜 일이 생겨. 내가 볼 때는 나쁜 일이야. 내 기억이 나쁜 거죠. 내 경험이 나빴다라고 이렇게 감정이 느끼는 거죠. 이거는 또 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생겼느냐? 요 문제 원인을 분석을 하고 이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게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었구나. 몰랐던 것 치고는 몰랐던 친구는 요 정도 수준만 가는 것만으로도 진짜 다행이다. 내가 왜 죽고 살고를 왜 논하고 왜 내가 죽고 싶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이 마음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이 내 마음의 눈을 뜨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일단 내 마음부터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누구 마음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은 배웠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자야. 그럼 일단 여자의 마음의 눈을 뜨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만약에 남자야. 그러면 내가 남자의 마음에 눈을 뜨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타인들이 있어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타인. 배우자가 갖고 있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은 내 마음을 보는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를 해석을 하게 되면 치료가 되고 힐링이 됩니다. 그냥 저절로. 그러면 이 마음 교육이 지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지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넣냐 하면 습관에다, 즉 무의식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 습관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마다 저절로 보여요. 즉 저절로 해석이 돼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지금 어딘가지 모르지만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스트레스 받은 거를 그나마 친하다고 나한테 저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 힐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전혀 달라요.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것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나랑 가장 내가 그걸 힐링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나한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면 어이가 없어요. 나한테 상처가 안 생겨요. 스트레스 안 받아져요. 이게 마음을 보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보는 눈을 먼저 내 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상대, 이 인간관계에 있는 이 타인을 연결해서 그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여기 오는 거고 온라인 치료교육이나 테라피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마음의 눈을 갖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거예요. 일단 1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회복해 놓고 내 삶과 인생을 먼저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타인과 연결되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왜?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거를 그때가 생각해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의 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빨리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온라인 과정이든 그 다음에 테라피의 5박 6일 과정이든 온라인에서 10주 과정이든 지식을 만드는 거는 쉬워요. 배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속도가 온라인보다는 테라피가 속도가 월등히 빨라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아요. 제주도 가면 떠올라요. 여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제주도에서 5박 6일 있어봤어야 알지. 근데 여러분들이 있어봤잖아. 떠올라요. 그러면 교육 내용이 툭툭 떠올라요. 이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배웠던 내용을 나를 위해서 한 거지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내 부모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거 배운 거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삶과 인생에서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억과 감정들에 대한 거를 발생됐던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를 조종하는 그 역할을 만드는 게 바로 이 마음의 눈이, 즉 마음 교육 내용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가져서 내가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도 마세요. 오로지 나부터 만들어내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